대통령실이 바라게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민주당이 현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이번엔 독도 지우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묻지마 괴담 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서 이제는 독도 지우기의 계엄령 준비설까지. 자, 야당은 괴담이 아니고선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까?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오해가 없도록 자리를 준비해주면 야당과 시민사회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불거졌던 일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원하지 않았다는 증거로서 책임을 묻고 불필요한 논란을 부를 만한 행동을 삼가고 관련 인사에 조금 더 신중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정반대로 행동했고 이처럼 발작을 일으키는 것조차 전곡을 찔렸기에 나오는 모습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임기 1개월을 남기고 방한하는 기시다에 줄 선물로 여러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희생양이 다름이 아닌 독도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독도 지키기가 구호가 아닌 긴급하고 중대한 실제 사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을 즉시 출범시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병상 지시를 내릴 만큼 심각하고 긴급한 국가적 사안입니다. 코로나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가 긴급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설마 하다가 윤석열에 의해서 독도의 지위가 이상하게 변질될 우려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집권한 2년 4개월 동안 설마 했던 모든 일이 거짓말처럼 다 일어났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각을 열거하면서 국민 사이에 퍼지고 있는 독도에 대한 우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우려가 아닌 실제적 우려이고 이제 남은 건 독도를 팔아 넘기는 것뿐이라는 우려를 말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서는 독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석연치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끊임없이 일관되게 친일 굴종 외교가 지속해왔고 역사 지우기의 혈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뜬금없는 제3자 변제한 강행, 우길기를 개양한 자위대 함정의 입항, 강제징용의 역사를 지워버린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결정, 홍범도 장군, 김자진 장군 등 항일 독립투사들의 흉상철거 시도, 군 정신교재에서의 분쟁지역 표현, 독도 방어훈련 실종, 일본의 표기 방치, 역사기관장의 뉴라이트 인사들 임명, 친일파 명예회복에 나선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 모든 것이 일맥상통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독도를 팔아 넘기는 일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 설치되어 있던 독도 조형물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에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주권과 영토, 국민을 팔아먹는 행위,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행위는 반국가 행위이고 이를 행하는 세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반국가 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국민은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의해서 민족 정신과 국가 자긍심이 훼손되더니 이제는 영토주권의 상징인 독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긴급 지시한 진상조사단 발족, 진상조사단 단장은 김병주 최고가 맡기로 했습니다. 국토수호 차원에서 김병주 최고위원께서 단장을 맡게 될 것입니다. 독도를 군 교재에서 지우고 분쟁지역으로 표현하고 주요 공공기관의 독도 조형물이 하나 둘씩 철거되고 있는 명백한 사실을 괴담이라고 퉁치려는 여당 정치인들이야말로 참 괴이합니다. 괴담이라고 우긴다고 팩트가 사라집니까? 왜 이 정권 하에서만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겁니까? 팩트를 괴담이라 우기며 이재명 대표에게 들이댄다고 갑자기 이재명급이 됩니까? 일단 이재명에게 들이대고 보자는 것이 국힘 대선 지망생들 유행입니까? 괴담이라 우기며 총구를 야당과 국민에게 돌릴 시간에 정부 여당과 국힘 지자체장들은 더 이상 독도를 지우는 괴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뉴라이트는 우리말로 친일 매국 병입니다.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친일 공직자 금지법에는 어떤 형태로든 독도 지우기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친일 매국병 공공기관장에 대한 징계 조치도 포함될 것입니다. 독도뿐만이 아니라 일제강점기를 미화하고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고 독재 정권의 인권 유린 찬양하고 중국 선열을 모독하는 말과 행동을 한 사람들, 그들 모두를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공직과 교육계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자신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당과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통적 지지 기반인 전남을 방문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책으로 호남을 발전시키겠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김민석 최고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한준호 최고위원과 함께 전남 곡성과 영광에 가서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원, 군수 출마자 등을 만나고 시장 방문 등 현지 사정을 살피고 왔습니다. 전남 지역은 민주당의 정치적 원천일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에너지 고속도로 실현의 최우선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곡성은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이고 영광은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활용한 기본소득 실현의 최적지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정책 선도 지역이 될 것입니다. 당은 한편으로는 혁신과 공정 경쟁이라는 원칙하에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를 내세우고 또 한편으로는 당 차원의 적극적 정책 지원으로 민주당만이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책임질 유일한 대안임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저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님을 포함한 당 지도부는 이번 주에 다시 현지를 방문해서 지역 기본소득 정책을 포함한 당 차원의 정책 구체화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호남, 전남 정책은 단순히 민주당이니까 지지해달라가 아니라 민주당만이 지역 발전의 구체적 대안과 역량과 책임감을 갖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호남이 우리의 정치적 고향이니 무조건 당연히 도와달라고 지지를 부탁하는 정치 세력을 넘어 호남의 발전과 미래를 책임지는 비전과 역량을 갖춘 유일 정치 세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호남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반국가 세력이 하나 있다면 정부 여당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이렇게 사회 전반을 망가뜨리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는 영토 주권 문제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반국가 세력으로 오인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십시오. 중단할 놈들 같았으면 독도를 지우면서 괴담이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데 앞장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모든 것이 일본 마음에 달렸다는 윤석열 정부가 온 힘을 다해 따르고자 하는 헌법이 일본의 헌법인지 대한민국의 헌법인지 그것이 너무 불분명합니다.